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당신의 삶의 풍요와 부를 창조할 궁극의 인생 매뉴얼 주화로운 부입니다. 지은이는 제임스 아서레이, 옮긴이는 홍석윤, 펴낸 곳은 라이언북스입니다. 제임스 아서레이는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2009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자신이 고객들에게 가르쳤던 전략을 이용해 다시 자신의 삶과 사업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다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취와 행복을 이루며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삶과 사업에서 주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화로운 부의 상태에 다가갈수록 돈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풍요로운 행복을 불러오는 인생의 5가지 핵심 기둥인 재정적 기둥,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 영적 기둥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며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체험적 경험이 배어있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재정적 기둥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멈출 수 없는 발걸음, 멈출 수 없는 당신입니다. 여기에는 재정적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한 12가지의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내용은 분량이 길어서 2편으로 나누어 제작하려고 합니다. 2편 모두 잘 들어주세요. 백만장자가 되실 힌트 꼭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주화로운 부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둥 1. 재정적 기둥. 멈출 수 없는 발걸음, 멈출 수 없는 당신. 생각 없는 행동은 무심이고 행동 없는 생각은 위선이다. 아인 랜드, 소설가.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당신의 몸에는 1조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각각의 세포는 1.17V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1조 볼트 이상의 전력을 가진 것이다. 당신이 끌어당길 미래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1조 볼트의 병사들이 그렇고 말고 바로 그거예요 라고 호응한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에서 성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아니요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벽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계속해서 아니요라는 경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쁜 손님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고 그가 한 작업도 웃음거리라며 이 일을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큰 목표를 좋아한다. 나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50m 높이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용감하지는 못했다. 나는 스승과 함께 페루의 위대한 주술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인 쿠팀보 산 기슭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물었다. 돈 후세 선생님,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라네. 그렇다. 내가 바로 듣고 싶었던 말이다. 그의 대답은 내가 겁에 질렸을 때 과감하게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었고
어떤 보장도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의 말이 당신에게도 그런 용기를 줄 수 있기 바란다. 세상의 거의 절반이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내가 당신의 의심을 풀어주고 싶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들 대부분이 정상으로 가는 여정 내내 당신과 다를 바 없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언뜻 보기도 하고 가끔은 목적지를 보기도 했지만 매일의 발걸음은 늘 의문투성이어서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갈 때만 겨우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쫓는 일들을 창조하거나 받을 준비가 100% 되어 있다고 느꼈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 봉우리에 올라가면 겨우 다음 봉우리를 볼 수 있을 뿐이었으리라. 당신이 주변의 변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기다리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대성공을 거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단언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또 다른 큰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공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상황이 나타나 당신을 도울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가라고 말하면 비록 악이 걸음마일지라도 기어가야 할지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가기만 하면 된다. 시크릿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는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문제는 행동을 빨리 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미래의 메아리 파동과 제한 파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24시간 이내에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럴 경우 우주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원하는 것 또한 당신을 원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그것 또한 당신을 추구한다. 다만 우주를 기차에 비유하면 당신이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기차역에 5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과 같다. 열차가 선로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릴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관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손을 흔들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만화에서만 일어나는 얘기다. 크리티컬 6. 지금부터 해줄 놀라운 이야기는 어느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당신도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다. 당신이 들어본 적이 있다 해도 다시 들을 가치가 있고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다.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지만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 세기 초에 아이비 리라는 남자가 20세기 세계 최대 철강 및 조선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의 사장 찰스 M. 슈왑을 만났다. 그의 목표는 슈왑에게 서비스를 팔아 그의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슈왑의 첫 반응은 회사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슈왑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슈왑은 그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다. 리는
제가 사장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관심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슈왑의 저항을 감지하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사장님께 그 아이디어를 그냥 드릴 테니 21일 동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직원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값을 치르셔도 됩니다. 슈왑이 말했다. 그렇다면 좋네. 그게 뭔가? 리가 말했다. 날마다 시작할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전날 저녁에 하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 내일의 목표를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슈왑은 그의 말대로 내일의 목표를 생각하고 6개의 행동 항목을 적었다. 리가 계속 말했다. 이제 그 항목들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배열해 보세요. 슈왑이 그의 말대로 했다. 내일 제일 먼저 1번 항목의 일을 시작하세요. 1번 항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2번 항목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번호에 따라 계속 하십시오. 그날이 다 끝날 때까지 전체 목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집니다. 5번과 6번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음 날에 1번과 2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칙을 원하는 대로 써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금을 치러주세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이비리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5,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우편으로 받았다. 슈왑이 서명한 쪽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취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치의 일부만 보냅니다.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 철강은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5년 후에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회사가 되었다. 슈왑 자신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철강맨이 되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 하루에 2달러 정도였던 시기에 25,000달러의 투자는 수백만 달러로 되돌아왔다. 그 이후로 많은 성공 기업가가 이 기술을 사용해 성공했다. 이 기술이 그들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오늘을 시작하면서 매일 무슨 일을 하라고 요청할 것 같은가? 나는 이 법칙을 크리티컬 6라고 부른다. 당신도 이것을 해보라. 물론 당신의 결과를 크게 높이길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지만 꼭 원치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집중력을 유지하라. 너무 많은 사람이 꿈이 구체화하기 직전에 그만둔다. 당신이 싹틀 기미도 보이지 않는 대나무에 6년 동안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웃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며 비웃는다면 당신은 멈추었을까? 당신의 목표와 가치와 관련해 매일 실행해야 할 당신만의 크리티컬 6를 결정하고 우선 순위를 매긴 다음 용기와 전념을 기울여 그 약속을 지켜라. 그날 다 끝내지 못한 일은 다음 날 목록의 맨 위에 올려놓는다. 유일한 예외는 다음 날에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뿐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법칙을 지켜라. 전화, 이메일,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까지 급한 일이라며 당신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활동은 성취와는 다르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당신의 귀에 소리를 지르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마라. 그런 것들이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라.
이 페이지를 표시해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펼쳐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우선순위에 따라 1일 크리티컬 6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가? 내 목록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물론 우체국과 식료품점에 가는 것이 낮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 전환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지녀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다른 사람을 고용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최우선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행동을 덜 하도록 스스로 다짐하라. 좋은 소식은 당신은 이미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내 말은 당신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미있고 모험적이며 결국 그 일을 아주 잘하게 될 것이라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 행동 항목이 6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대 6개까지 잘라내도록 하라. 당신의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은 탈락시켜라. 설거지도 해야 하고 개들도 산책시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창조에 몰두해야 할 시간을 그런 일들에 할애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완수하라.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항상 당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한 당신의 마음은 창조적 영역에 머물 것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다. 당신의 마음은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한계를 물리쳐라. 생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땅속에 당근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기르지도 않을 것이다. 기대에 행동이 더해지면 더 많은 시간, 재능, 돈, 지원, 교육 등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의 기대는 보상받을 것이다. 신의 섭리가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주는 당신에게 피드백을 해줄까? 물론이다. 그 피드백이 거절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 보상을 받기에는 당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실패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과 학습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어진다. 당신이 실패하는 경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할 때뿐이다. 당신은 오래된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라. 과거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조차도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앞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대신 백미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더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단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즉시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취에 대해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고?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항상 완벽해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훌륭한 변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바로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 못할 텐데 뭐하러 시도한단 말인가? 라는 변명이다. 참 쉬운 변명 아닌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당신의 목표를 바꾸지 마라. 목표를 다듬고 명확히 하고 개선하라. 목표를 밝히고 그 목표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도록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라. 자신이 뿌린 씨앗에 끊임없이 물을 주는 헌신적인 정원사가 되어라. 목표 카드. 튼튼한 색인 카드 한 벌을 사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르라. 이 카드가 이른바 목표 촉발제의 역할을 하는데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카드 한 면에 당신의 주요 목적을 적는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목표 선언서의 형태로 써도 좋다. 당신이 쓰거나 읽고 싶어 하도록 카드를 만들어라. 또 마음속의 상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마음속의 상상을 가시화하라는 것이다. 기억하라. 100만 달러 자체를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 그 100만 달러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시각화하라. 목표 카드의 다른 면에는 그날 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 행동 항목을 쓴다. 어딜 가든 이 카드를 가지고 다녀라. 이 카드가 당신의 길을 잡아줄 것이므로 절대 이 카드를 놓고 다녀서는 안 된다. 화장실에 가서 이 카드를 읽어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카드에 적힌 내용을 느끼라. 정지 신호에 걸리거나 통근 열차를 타거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 카드를 꺼내 읽어라.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좋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더 집중하게 만든다. 에너지는 당신의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카드와 이런 활동들은 이른바 관심 사로잡기의 역할을 하며 당신이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는 매일 밤 내 카드를 침대 곁에 있는 전등 옆에 놓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삼는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라. 분명 내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시각화하라. 사람의 정신훈련의 힘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실제로는 마음속에 부유한 제국을 만드느라 내적으로 몹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겉보기에는 그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 업계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은 오프라 쇼에는 출연할 수 없을 거요. 당신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건 대세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프라 쇼와 레리 킹 라이브에 출연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목표 중 2가지였다. 다만 남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비웃는 듯 하다가도 내가 확신에 찬 어조로 내가 바로 새로운 대세랍니다 라고 말하면 당황한다. 나는 내 세계의식이 확장되고 있으며 내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 미디어에 출연하는 것은 내 노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였다. 나는 6년 동안 레리 킹 라이브와 오프라 쇼의 게스트가 되는 것을 상상해왔다.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레리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그가 내게 질문을 하고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곤 했다.
나는 또 오프라쇼의 소파에 앉아 웃으며 그녀와 교감하는 걸 상상했다. 내 가슴 속에서 수백만 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 박자에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세 박자로 가려면 행동을 추가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전화기를 들고 CNN이나 하포 프로덕션에 전화를 걸어 날 좀 출연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을까? 천만에 전화는커녕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오래된 모델은 이미 끝났다. 비록 드물지만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된다. 그보다는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편이 훨씬 더 강력하다. 강요보다는 끌어당기는 마케팅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다. 내 경우 나는 나 자신을 더 실력 있고 더 박식하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우주에 이미 가봤다고 생각하고 그 우주를 시각화하면서 내내 읽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여행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할 일은 그곳에 도착해 그 우주가 펼쳐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06년 11월 레리 킹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그의 쇼에 2번이나 출연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청중 중에 누군가를 통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대답했다. 2007년 1월 하포 프로덕션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오프라 쇼에도 2번 출연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웃었고 내가 시각화 훈련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녀의 소파에서 멋진 순간들을 공유했다. 오늘은 재정적 기둥을 바로 세울 12가지 핵심 포인트 중 6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2. 크리티컬 6. 3. 집중력을 유지하라. 4. 끝까지 완수하라. 5. 목표 카드. 6. 끊임없이 시각화하라. 저도 크리티컬 6와 목표 카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하고 24시간 내에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일단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나머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 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